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 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암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성장에 키를 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은 반도체 설계 기업이 쉽게 설계도를 만들 수 있도록 IP를 파는 기업입니다. 중국 반도체를 경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암에게 중국의 반도체 IP를 팔지 못하도록 잡으면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암의 정책성은 암의 별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암은 반도체 기업을 위한 도서관, 반도체 산업의 산소, 이 팹리스를 위한 팹리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암은 근간이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암에 대해 알면 알수록 왜 삼성이 암을 인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혹은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암의 IP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AI 등에 모두 활용되면서 삼성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삼성이 만약 암을 인수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나리오가 쓰여졌을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찬찬히 따져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암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6년 인수했습니다. 인수가가 무려 240억 파운드입니다. 이 하나로는 36조 원에 이릅니다. 당시 암의 연매출은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으로 높지만 매출이 1조 원 남짓이니 크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를 36조 원을 두고 샀습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덤터기를 썼다는 거죠. 일단 암이라는 회사를 더 보겠습니다. 이 암은 지난 1990년 영국에서 설립됐습니다. 에이콘 컴퓨터와 VLSI, 애플의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에이콘 컴퓨터에 소속된 12명의 엔지니어가 주도해서 만든 설계 기업입니다. 암은 각종 전자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IP를 만들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CPU 최강자인 인텔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무엇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달랐습니다. 이 반도체 지식재산권, IP를 개발해서 다른 기업에 팔아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에 활용되는 설계도를 제작하고 라이선스를 파는 기업입니다. 특히 암은 설계를 할 때 추구하는 방향이 독특했는데요. 인텔이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암은 저전력, 즉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CPU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텔이나 IBM 등 기존 강자 속에서도 암이 비교적 쉽게 이 시장에 연착륙하고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특히 이는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암의 급성장을 유인하게 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성입니다.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오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암의 설계 이념인 저전력과 모바일 기기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등 연간 수천만 대씩 팔리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암의 로열티 수익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 왜 암을 인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삼성도 아마 가격이 괜찮았다면 암을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손정희가 제대로 베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연매출 1조 원 남짓한 회사를 36조 원에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손정희의 배짱, 이 점은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의 비즈니스는 오픈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암의 기본 철학은 독자적으로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바로 암의 기본 철학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암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토에 따라서 자기가 확보한 IP를 어떤 기업에게도 팝니다. 업체를 가리지 않고 로열티만 낸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히 IP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자기만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암과 같은 오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삼성이 암을 인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암이 IP를 삼성에도 제공하지만 항상 그랬듯 삼성의 경쟁사인 퀄컴, 하웨이, 애플에게도 공정히 제공할 것입니다. 이걸 삼성이 정말 원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암의 IP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암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에 암이 인수됐을 때도 반도체 업계에 말이 많았습니다. 암의 중립적인 위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 통신업이 주력인 일본 대기업 소프트뱅크가
자기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암의 로열티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 소프트뱅크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암의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암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정희 입장에서는 암이 잘 하고 있으니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암을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을 때도 반도체 업계가 이런 우려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암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삼성도 당시 손정희처럼 암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퀄컴, 애플 등 다른 반도체 업계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 삼성이 암을 인수했다면 암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는 쪽으로 반도체 업계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퀄컴이나 애플이 암을 의존하지 않고 반도체 IP를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구스를 통해서 CPU IP 독자 개발을 하던 회사입니다. 오픈 비즈니스보다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회사입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환경을 보면 삼성이 지난 2016년 암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사에도 똑같이 IP를 줘야 하는 암의 비즈니스를 따져봤을 때 암의 인수 실패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통탄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투자자와 삼성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은 직접 칩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고 기본 철학대로 IP 판매라는 본업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현재 암과 협력하는 글로벌 IT 기업은 1000개가 넘습니다. 암의 전체 인력은 5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암을 활용해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암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설립 이후 암처럼 순탄하게 발전한 반도체 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간 모바일 시장에선 암이 독식했지만 새로운 시장에선 어떤 플레이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암이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매출도 암은 1조 원 아래로 훨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암이 지금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